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 7월도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7월 22일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하반기의 초입 7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택 매수 심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강남의 주요 단지가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전체적인 이 수요자들의 심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현재 시장이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자료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자, 매매수급 지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작년 8월, 9월쯤에 116까지 올랐다가 9.13 대책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 71을 찍고 5월부터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이번 7월 들어서 하반기에 들어서 83.2라는 수치에 자리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강남과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강남을 중심으로 이 매수 심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처럼 매수 심리가 상승으로 작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이 안전자산의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얼마 전 자사고 8개가 지정 취소되면서 이 강남 대치동 일대 등 우수한 학군지의 집값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그동안 오름세를 주도했던 재건축 중심에서 신축으로 수요 중심이 옮겨간 데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슈를 통해서 이 재건축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수요가 신축 중심으로 옮겨지고, 그 중에서도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일단 시즌 자체가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군지로 옮겨가는 수요가 있는 시즌입니다. 현재 이 수요자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무주택자의 신규 시장 진입보다는 이미 주택을 가지신 유주택자들, 1주택자들이 우수한 상급 입지로 갈아타려는 이 수요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상향 이동한 것이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게 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강남의 인접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 수요가 증가했고요. 특히 강남과 가까운 하남 지역과 7호선을 사용하는 이 광명 지역, 광명 뉴타운, 광명 지역이 눈에 띄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과천과 광명이 비교적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리면은 강남의 중심 신축 단지를 매개로 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까지 매수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수요 심리의 상승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매가 또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이 국민은행 조사표인데요. 지난주만 해도 0.27% 올랐다.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서울 평균에 2.5배 상승을 했다. 바로 앞서 수급지수와 심리에 영향을 미친 이 대치동 등 학군 우수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보면 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나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반포동, 이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긴 강남에만 국한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마용성도 마찬가지고 우수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가 출현하고 있고 호가는 이전보다 높게 상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재미있는 것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서울의 각 주요 입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그나마 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시장에 있음에도 큰 움직임은
큰 변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현재 갈아타기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매매 심리나 매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세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7월 들어서 보니까 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은 강남은 이미 6월 그 3주차부터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 7월에 들어서 7월 1주차부터 올라가는 모습,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이 규제의 역설이기도 한데, 공급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감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로또 분양을 양산해서 이 대기 수요를 크게 늘리는, 이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한 부분들이 또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좀 시기상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방향은 7월에 상승 반전을 보이고 있고 3주 연속이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전세가가 보합 내지는 상향으로 가는 요인이 뭘까 따져보면요. 먼저 이 하반기에 이 괜찮은 입지의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대비한 이 전세 수요가 소폭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인 게 지금 금융규제 때문에 이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도 하향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수요도 발생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주택자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1주택자도 확률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거의 확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를 유지하면서 청약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하향 조정되면서 매수 자체의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또한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적인 규제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에 대한 현재 주택 가격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버티면 내려간다 이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자, 그리고 또 이것도 타의적인 부분인데 아파트의 평균적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수벽 자체가 여전히 높아서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를 전환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또 이번 달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 다음 달부터는 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미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용이할 것이고 부담이 심리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어차피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싸고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떨어져야 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규제를 펼치고 있으니까 곧 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이번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하반기와 내년에 이어지는 우수한 단지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물량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로또 분양에 나서자. 뭐 이러한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앞선 이 수급 지수도 그렇고 이 매매 가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 모두 강남 중심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강남의 전세가 변동률 또한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5주 연속 이 강남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서초구가 가장 높았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재건축의 이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반포 주공 1단지 여기에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의 가장 변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강동구의 대규모 입주 폭탄.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은 가까운 뭐 하남 지역이나 송파구 지역에 어떻게
작용이 될 건가? 이게 상당히 변수로 보입니다. 일단은 실제로 송파구의 전세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다시 또 내려가게 되거든요. 강동구의 대규모 입주장에 선행된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남에서도 이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DH 아너힐스가 또 입주를 하고요. 뭐 이거야 뭐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강동에 이제 고덕그라시움 그리고 고덕 아이파크, 롯데캐슬까지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제로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37주 연속 이 전세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고덕 지역의 입주 물량이 들어가게 된다면 한 번에 또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고덕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게 바뀌는 지역입니다. 주거벨트 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욕심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 이 9호선까지 연결돼서 둔촌 주공을 중심으로 해서 송파와 강동구 자체의 그 그레이드 자체를 한 단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단지들이며,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는 분들이 위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헬리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입주 물량이 많긴 하지만 사실 이게 시장을 흔들 만큼의 입주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시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자, 기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 만세대 입주 폭탄, 대규모 입주장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만세대 중에 일반 분양 물량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수요의 입주 그리고 임대 물량, 이것들이 항상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아무래도 부동산은 심리에 따라 크게 움직이고 좌우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강동구에 이러한 심리로 인한 하나의 조정장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하실 분들, 장기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아주 절대적인 기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아주 저렴한 금액의 임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이 지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심할 점은 제 영상 보면은 임대사업자 관련한 세입자 분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장기로 아주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누르시고 어떠한 점들인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이 강동구의 흔들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은 바로 하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장이 어느 정도는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수 입지, 이 28단지라던가 이 망월 지역, 여기 생길 수 있는 지점 부근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이번 기회에 살리면 아주 좋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월에 들어 이 하반기의 시작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어디에 기회가 생겨날지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